여야 대표회동이 이 실무 협상 차원에서 좀 난항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입니다. 육선의 조경태 의원과 여당 입장 좀 먼저 좀 들어보죠.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예, 의원님. 일단 여야 대표 회담이 이번 주 일요일로 예정은 돼 있는데 이 네네. 형식을 놓고 좀 양측에 삿바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중계. 요거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측이 먼저 던진 카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생중계. 네, 서로 동의만 한다면 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참 오랜만에 여야 대표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좀 위한 그런 회담이 생산적인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대표 회담이기 때문에 물밑대화도 좀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공개가 돼버리면 완전히 대선 토론처럼 되는 거 아니냐, 양측에 자기 할 말만 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공개적으로 회담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요. 예. 항상 회담이 끝나고 나면 그 뒤끝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서로 상대 쪽의 입장만 얘기하고 비공개로 하다 보면 그런 또 폐단도 있거든요. 예. 또 진실 규명을 또 하고 거기서 불필요한 또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데 예.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여야 의원들이 여야 대표들이 예.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또 예. 상대 정당의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훨씬 더 양쪽에서 진지하게 회담에 좀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무력한 대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국민 보여주기식 쇼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저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무력한지 무력하지 않은지를 확인한 자리면은 지금 전현희 의원 말씀대로 하면은 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그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자기들이 그 이번 회담에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제안을 그 이재명 대표하고 서로가 합의해서 지금 이게 좀 성사된 거 아닙니까? 회담 자체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어떤 대표들을 좀 인정하고 또 예. 대표들을 또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와야지 벌써부터 무력한 대표다 이런 표현을 깎아내리기 식으로 하는 것은 예. 썩 바람직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그런데요, 이 작년 6월인가요? 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시절에 뭐 결국 성사되진 않았지만 대표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로텐도홀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공개 토론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민주당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 민주당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왜 입장이 달라지느냐. 예. 예, 그만큼 한동훈 대표에게 대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조금 그 당시와 다르게 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저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 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득표율로 그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보다도. 예.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를 그 어떤 대표성을 좀 더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제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이 여러 의제 지금 중에서 제일 저 관심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최상병 특검법인데 민주당은 요거를 의제 중 하나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 이 여야 대표회담에서 네,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아마도 예. 그 올리지 말자고 해도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리려고 할 거고요. 얘기를 꺼낼 것이다. 예. 네, 이거는 그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표회담에서 예. 최상병 특검법도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겠나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저 당내 일부에서는 이거 협의 의제가 되면 민주당에 말려드는 거다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은 이거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정면 동파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협상에 말려든다 안 든다 그런 표현이 아까 야당 의원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자꾸 정략적으로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역시도 한동훈 대표를 63%의 아주 높은 득표율로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지해서 뽑힌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변화하라는 거거든요. 당이. 예. 그 당이 변화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저는 입장과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의 제기를 하기보다는 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전향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그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 일단 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에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흐르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권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십니까? 저는 제 입장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예.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점은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게 일사천리로 가는 그런 일극체제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한마디 한다 해가지고 일사불리하게 일사적으로 막 일사천리로 간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좀 더 민주적인 절차, 예. 절차가 아주 필요하고 또 구성원 사이에 입장 차이들이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예. 동의와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이 문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과 민주당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아직 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토론 중이고 설득 중이고 완전한 합의안 단일화는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단일한 의견은. 네, 그럼 네. 이런 상황에서 일요일 회담에 최상병 특검법 안이 의제로 올라가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언을 한마디 그거는 해주시면. 한동훈 대표님께 물어보시면 되고요.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의견은 제3자 특검법을 통해서 예. 이라도 최상병에 대한 어떤 진실 규명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지난번 최상병의 고귀한 어떤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연결식이 있었던 작년 7월 22일 날 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지금 이재명 대표나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한 분도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모르셨습니까? 예, 한 분도 참석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예. 지도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연결식에 참석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당시에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12명의 정치인들이 연결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다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최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정략적이고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진실 규명보다도 이 최상병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 예. 그것이 저는 민주당이 더 강하고요. 예. 다만 국민의힘의 특히 한동훈 대표는 진실 규명을 통해서 예.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고귀한 생명에 앗아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것을 좀 더 예. 밝혀내야 된다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좀 가정적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일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다 받아줘서 제3자 출전 그다음에 저 제보 공작 의혹 요거까지 포함되는 걸로 하기로 양 대표가 만약에 합의한다고 하면 그 안을 가지고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
그 내부적인 그 내부의 그 구성원에 대한 협의와 합의에 대한 그 민주적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셨죠. 아마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 아마 그 한 대표께서 답변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대표의 입장을 그날 회담에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공개 회담, 공개 토론이 훨씬 더 국민들이 보기에도 한동훈 대표의 이 최상위 특검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거기서 바로 실시간으로 보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예. 왜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 또는 공개 회담을 하자 비공개 회담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예. 왈가왈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어제 제가 언론 보도를 좀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이 내정됐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이 격차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격차라 하면은 빈부의 격차, 성별 격차, 지역 격차, 학력 격차, 세대 격차 이런 것들을 둘 수 있고요. 예. 또 이게 시대가 발전할수록 또 디지털 격차, 그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격차, 이민자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원청과 하청의 격차 이런 새로운 격차들이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통적인 격차와 새로운 격차들을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고 내버려두면은 예. 사회적 갈등과 불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라도 격차 해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아젠다를 제기한 분이 바로 한동훈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원장을 만에 맡게 된다면은 예. 이 격차 해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통합,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고 예.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하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 격차 해소라는 게 한동훈 대표가 내걸고 있는 일종의 본인에겐 가장 중요한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은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그 상대인 나경원 후보의 캠프의 좌장을 맡으셨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중요한 위원장을 조경태 의원에게 맡겼던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 함께 우리 함께 하는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정책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겁게 또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통합시켜내고 국민을 통합시켜내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저에게 그런 어떤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혹시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전략 이런 포석도 좀 깔려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격차 해소 분배 이게 보수 정당의 어젠다는 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보수정당에서 어떤 그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많이 좀 해왔었거든요. 예. 그것을 좀 연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매우 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당대회의 그 슬로건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요? 예. 뭐 변화의 시작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의 그 슬로건이 뭐였는가 하면 넥스트 보수의 진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의 정당이 좀 더 좀 진보적인 그런 어떤 정책과 아젠다를 개발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중도층도 좀 더 중도층과 나아가서는 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좀 노력하자. 그것이 이번 격차 해소 위원회의 주 목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관해서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과연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두 개가 남았거든요. 먼저 이 수사심의위원회 이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 없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좀 덜 됐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해석을 하지 않겠나, 판단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수사의 그 가이드라인을 갖다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혐의 처분 최종 결론이 나면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직접 목소리로 뭔가 해명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입장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그 판단 역시도 제가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아마 이 결론이 난 이후에 부속 조치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은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저는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 지금 용산이지요. 용산 내에 특별감찰관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실행이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저는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과할 것 같다, 사과하실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을 좀 해주셨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스스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아직까지 김영석 관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 임명 철회의 그 찬성 여론이 68.8%라는 최근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물론 이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 독립기념관장은 일반적인 그 인사와는 좀 다르거든요. 네. 저는 국민들이 왜 대다수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일제 36년간 우리가 그때가 강점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 조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영토도 있었고 국민들도 있었고 주권도 있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자긍심과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제 36년간의 그 치욕스러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좀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해야 된다. 그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조경태 의원이 언급하신 여론조사는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7일에서 19일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